네, 지난 시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임시 허가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실증 특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사업 자체가 법상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못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실증 특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라는 게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지만 사업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실증, 소위 말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라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임시 허가랑 실종 특례 사이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지 정말 헷갈릴 것 같은데 이 전차시에서 설명한 임시 허가와의 좀 핵심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네, 법문만 읽어봐서는 임시허가나 실증승에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법조문 내용도 똑같은 조항도 있고 해서.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증특례로 가입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걸 임시허가로 풀 수는 없고요. 정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이제 하나 첫 번째 말씀드린 거죠. 금지되어 있는 건 무조건 실증특례. 두 번째는 규정이 없거나 이제 모호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도 가능하고 실증특례도 가능하게 법문은 적혀 있지만 본질적으로 안전성 검증이 되어 있으면 이제 임시허가로 갈 수 있지만 그게 검증되지 않으면 이제 실증특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지 안전성 검증이 되어 있는지 뭐 등등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증 특례 하면 말 그대로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맞나요? 저희 상담하시는 분 중에 가장 걱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가능하면 임시허가로 가시려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한데 약간 오해는 있는데 테스트지만 뭐 유상으로 하지면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품도 유상으로 판매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임시허가와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역 뭐 이용자 수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매우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것만큼 이제 크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제도의 본질적 특성상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실증 특례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역시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비즈니스 모델의 내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임시허가로 갈 수도 있고 실증 특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또 그 안에서 다시 A라는 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B라는 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 B라는 법 안에서도 무슨 조항이 적용될지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한다는 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를 보면 처음에 A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와서 한참 상담을 하다가 B로 바뀌면서 그동안의 노력은 이제 다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해서 법령 검토를 해야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실증 특례는 어떤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법률 찾아보시면은 이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허가 등을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이제 기준, 규격 요건이 없는 경우, 아니면 있는데 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우리 서비스에 적용해 불합리한 경우, 세 번째는 아예 허가 등을 신청하는 불가능, 그러니까 법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허가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가지고 실증 특례에 하나 더 붙는 게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하나 붙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증 특례 제도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실증 특례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실증 특례라는 건 말 자체가 이 본질적 자체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서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요건이 좀 더 자세히 기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증 계획이나 실증 목표, 그러니까 테스트 계획 목표 아니면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신청서를 써야 되고요. 다만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 기준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실증 특례를 지정을 받고 나면 이제 다시 주무부처와 얘기를 해서 어떤 기준들을 다시 또 세워서 구체적인 절차를 계획을 세워서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 아니면 어떤 범위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신청 기업의 사실 이익도 좀 달라지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실증 계획이나 실증 목표, 평가 기준 등을 이제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런 건 좀 무리인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받으실 거를 저희는 이제 권고 드리는 거죠. 실증 특례의 대표적인 사례, 제가 알만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 좀 들어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뭐 모바일 심전도기, 그러니까 착용형, 요즘에 이제 차면 심전도를 이제 판단해서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네. 데이터를 계속 쌓아놨다가 병원에 가면은 분석을 하는. 기존에는 병원에 가서 한 1시간이든 잠깐만 해야 되는데 그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데이터를 쌓아두면 좋은 그런 원격 모니터링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많이 시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공유주방이라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각 사업자마다 별도의 조리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주소도 각각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유주방이라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오픈된 내지는 구획된 공간에다가 네. 별도의 장비나 없이 이미 공유주방 서비스 제공자가 준비해 놓은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집기 구매나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부담도 떨어지는 이런 제도로 해서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보시면 네. 공유주방에서 조리해서 이제 배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런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때 이제 택시 잡기 힘들 때 네.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끼리 동승해서 가는 제도도 있고요.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수소 네. 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에 수소 충전소, 그 예전에 국회 앞에다가 이제 수소 네네. 충전소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네네네. 그것도 이제 실증 특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해보니까 안전하더라라는 게 이제 테스트가 되면은 법령 개정을 해서 전국 일정 지역에다 이제 수소 충전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뭐 더 많은 기업들이 좀 신산업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못한 경우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증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사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